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최규진 교육감님의 기자회견문과 서희초 교사 40주제 추모 관련 입장문 발표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규진 교육감님의 회견문 발표에 이어 서희초 교사 40주제 추모 관련 입장문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올해 7번째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에 대해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고 부모님들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당하게 가르치는 권리,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보완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너진 교육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를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교육 공동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육 활동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근의 학교 현장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일부 학부모의 특임 인원 등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교육 현실입니다. 지금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선생님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서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상은 교육 현장의 갈등을 거부로만 해결하려는 학교 사법화에 따른 부작용은 아닌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교육 중심의 화해와 중재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진심 어린 제안을 모아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은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원 및 대응 체계 마련,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 구성,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의 9개 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르치며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왔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센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며 치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 긴급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 안심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 지원팀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과 교원 보호 중심의 사안 처리 지원을 통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서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과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의 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소 이전에 직의 해제 등의 조치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소가 되었더라도 직의 해제 조치는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며,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별 또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변호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총 10명의 변호사를 구축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서 보행 서비스 등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리하고 지속 반복적인 민원으로 교육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갈등 접수 해소를 위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서 특이한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이 민원에 대해 개별 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 교감, 주재,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해서 학교별 시범 운영 후에 우수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 교육청의 긴급 대응팀에서 대응 및 처리해서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배움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급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시도, 자해, ADHD 등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해서 상담과 치료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고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 특성 검사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학부모의 자녀 코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또한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교원을 조기에 발견해서 다각적인 치유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지원센터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 사이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 서비스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교원들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부담없이 받아볼 수 있게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교원의 희망에 따라 심리검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사하고 최적화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할 때는 대면 상담으로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1회 야간 해석 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간 존중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협력 제정을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이 생활규정 개정 방향에 담은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권 친화적인 생활규정 개정에 함께했던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 생활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교원, 부모, 학생,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학생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회 그리고 컨설팅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학교 단위의 관계인식 생활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실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컨설팅 지원과 생활교육 도움 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실천 학교는 생활부장, 실천 학년은 학년부장이요, 실천 학교는 담임교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담임교사, 학년부장, 생활부장, 관리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생활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생활교육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학급의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라는 교육 예차 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사 주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해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안전한 교육 생활을 지원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법 체계는 정당한 교육 활동마저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자부심을 품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매우 어려운 행정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내 외부 인사로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이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선해서 주민 발의 세종특별자치 교육활동 보호조례 전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종만이라도 실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직단체 등 12개 단체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보호조례 추진단을 구성해서 주민이 발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구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추진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교육활동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종교육의 수장으로서 더 없는 무게를 느끼며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 조직 개편으로 행정체계의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열망과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될 학교를 소망하며 설명회 대책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적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도와 법적 제한 정비를 통한 법률적인 완비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권 보호 기관,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 교육 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입니다. 교육 공동체 회복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말씀을 드리는 데 이어서 기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서희초 선생님의 49개 9월 4일 49개 추모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을 간단히 덧붙이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8월 26일 국회 앞 6차 집회 설명서에서 교육부 발표한 종합 방안이 방향은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현장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대책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보다 교사들의 공동 행동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저로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희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절한 현장의 요구와 달리 교육부는 9월 4일 재량 수업 및 연화 사용 등을 통한 요원들의 집단 행동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 특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8월 25일에는 김길동 회의를 통해서 집단 행동과 관련된 공문을 신속하게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재량 휴업에 대한 결정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27일 일요일에는 공문을 보내서 28일 오후 2시까지 각급 학교에 불법 우회 파업 엄단 질의응답 자료를 보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상황과 관련해 시도교육감과 전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서로 통과된다 해도 이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담은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그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게 됩니다. 교육부가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설정한 과제 중에 특수교사 교육보호, 교육활동보호, 치매 학생 즉시 분리와 우선 조치, 교원 대상 보험 범위 확대, 담임 및 모집교사 처우 개선, 민원 대응팀과 통합 민원팀 운영 등은 현재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게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교육계 평가를 위해 도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총리께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사들의 절규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들이 박수를 받을 만큼 대학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 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휴업을 할 경우에 수업 결손은
방학 등의 조정을 통해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학교 임시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긴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권한 역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는 교육감인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 학교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서는 불법에서 지금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당하게 가르치는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의 편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교권 보호 대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의 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동의 날로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에 맞춰 먼저 가신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걱정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차이가 있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신뢰가 쌓이면 큰 변화의 물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돕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추모 모임과 이것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선생님들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사란 누구인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교육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